오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오전에 진행하고 발표는 3시에 나왔는데 어떤 내용들이 발표가 되었냐.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규제지역이 조정되었다. 말이 좋아서 조정이지. 해제만 했죠. 해제만. 추가된 지역은 없습니다. 특히 지금 상황에서는 더 추가할 만큼 시장이 살아나진 않았죠. 뭐 이천이나 안성이나 이런 데 들어온다고 해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해제가 되었는데 어디가 해제가 되었냐. 자, 대구, 수성구, 그리고 대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그리고 경남, 창원, 의창구 등 6개의 시군구가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었고, 수성구 빼고 나머지 7개 구가 해제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경북 경산, 그리고 전남 여순광, 이렇게 해서 총 11개의 시군구가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되었다. 해제 지역들 현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었느냐 보시면 어때요? 대구도 뭐 전반적으로 다 떨어지는 추세였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데는 좀 떨어지는 추세로 바뀌었다 치더라도 창원시는 계속 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왜 해제가 된 거냐. 특히 창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들이 유독 집값을 올리는 지역인데, 그런데 왜 여기를 해제를 해주느냐. 말이 안 되는 해제들이 몇 가지 나오긴 했죠. 특히 보면은 창원 같은 경우 다른 데는 다 이렇게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창원 같은 경우는 상승폭이 오히려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요거는 확실히 에러였다. 물론 조정 대상 지역 해제보다는 투기과열 지구만 해제하는 정도. 그러니까 창원 성산구만 조정 대상 지역으로 남아있죠. 의창구는 투기과열 지구만 해당되어 있던 곳이죠. 그러니까 투기과열 지구보단 사실은 엄밀하게 투기를 잡으려면은 조정 대상 지역이 훨씬 더 강력한 것들이 많죠. 물론 조정 대상 지역에다가 투기과열 지구까지 같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투기를 억제하는데 굉장히 큰 효과를 주는데, 오히려 투기과열지구는 해제하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을 조금 더 지정을 해서 전반적으로 창원의 거품을 막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죠. 그 전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죠. 규제지역 10곳 이상 푼다 해서 대구와 전남이 유력하다. 그래서 요거는 뭐 거의 그 발표 당일날 나왔으니까 어느 정도 정보가 들렸으니까 이야기를 한 거겠죠. 그래서 어디에요? 수성구는 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고, 하락한 전남, 여수, 순천, 광양 이런데 해제된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정보를 받았던 거죠. 그 전에는 29일, 28일 이럴 때까지만 해도 대구는 이야기가 계속 나왔지만 전혀 뭐 세종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전혀 다른 곳의 이야기가 나왔었죠. 왜냐면은 사실 이번에 해제되는 곳 중에서 대구하고 대전 말고는 대도시는 없었죠. 그만큼 실수요가 몰린 도시. 그리고 전남 여순강 같은 경우는요, 갭이 작아서 갭투기가 들어가기 용이한데, 지금 저번에 저희가 뭐 갭투기해서 집값 올리긴 좋지 않다고 해도 갭투기가 성행하기는 좋은 정책들이 6.21 정책에 많이 나왔었죠. 그런데 갭이 작은 여순강 같은 데를 풀어주는 것도 사실은 지금은 시기상조인 부분이 있다. 해제되면 어떤 부분이 달라지죠? 자, 일단은 2년 거주에서 2년 보유로, 즉 거주 여건이 사라진다. 거주 여건이 사라지면은 요런 데는 이제 그 상생임대인 같은 거 안 하더라도 갭투기가 굉장히 용이해지죠. 그리고요, 일시적 2주택자 요즘에 뭐 2년으로 바꿨다는데 요건 둘째치고 3년 내, 그 다음에 LTV 강화, 그리고 취득세 2주택 3주택 완화, 보유세 완화. 자, 그러면은 지금은 어차피 LTV가 막혀서 집을 못 사진 않아요. 정부에서도 초주택에겐 LTV를 80%까지 풀어주고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LTV보단 DSR에 막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TV 풀리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이거 무주택 갭투기죠. 상생임대인 요건인데, 상생임대인에서 전세가격 상승을 5% 이상 하더라도 규제가 아니면 거주 요건이 없어지니까 무주택 갭투기를 하기 용이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일시적 2주택. 역시 이것도 2주택이지만 1주택의 혜택을 받으면서 2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그 여유를 3년까지 더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주택, 3주택에 대한 취득세를 완화해준다. 즉 다주택 갭투기를 유도하겠다는 거죠. 역시 보유세 감면. 보유세가 감소되는 것은 이 역시도 마찬가지다. 규제 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지금 실수요들을 유입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투기 수요들을 유입시키겠다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 전에 계속 해제 기대감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온 지역들 보면 뭐 울산도 이야기가 나왔고, 뭐 부산, 세종 이런 데는 당연히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런데 항상 이야기 나온 거 보면 뭐예요? 해제가 기대감이 크다. 해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리고 만약에 부족하다 싶으면은 핀셋 해제 그친다. 자, 그친다는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으로 보이진 않죠. 아니, 저것밖에 해제 안 하는데 그쳤어? 이런 느낌이죠. 일부 핀셋 조정에 그친다. 즉 언론에서
투기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수요들 유도하고 있는데 엄밀하게 말씀드리면은 똑같아요. 투기든 실수요든 유도시키는 이유는 집값 상승을 통한 부동산 활성화. 그런데요, 투기 수요는요 어떻게 유도가 되느냐? 보통은요 실수요들이 유입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요 유도가 투기 수요 유도하는데 핵심이다. 그래서 진짜 투기 수요들은요 언제 사요? 여기가 한 1, 2년 뒤에 실수요들이 많이 유입이 되겠다. 이런 지역들을 먼저 선점을 해놓죠. 그래서 예전에 말씀드렸던 게 파리 대책. 파리 대책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프레임이 뭐였죠? 2017년 똘똘한 채. 그래서 똘똘한 채를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진짜로 정보가 빠른 갭투기꾼들은 어디로 빠졌냐? 경기도를 매입해놓고 나중에 풍선 효과. 이때 열심히 팔았죠. 소문에서 사서 뉴스에서 판다 이런 말처럼 똘똘한 채 프레임이 잡히고 있다는 거는 똘똘한 채가 지금 똘똘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띨띨한 채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먼저 움직이고, 그러니까 실수요들이 유입이 되냐 안 되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규제지역이 풀리면서 아무래도 지금 세금이 완화되고 그래서 버티기는 용이해지고 반대로 매입하기도 용이해지죠. 그러니까 투기 수요들이 들어가긴 들어갈 것이다. 하지만 과거처럼 진짜 많이 들어가고 추격매수 붙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진짜 배기들은 이미 현금화해놓고서 충분히 떨어진 다음을 기대하고 있지 지금 들어가진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실수요들이 유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실수요들이 유입될 수 없는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과거에도 그랬죠. 자, 부산, 고양, 남양주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를 했다. 언제요? 2019년 11월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했었죠. 고양, 그 다음에 뭐 일산이나 부산이 고삐가 풀렸다. 그러면서 부산 같은 경우는 보시면요, 하락세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가 조정 대상 지역 풀자마자 튀었죠. 일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부동산 심판으로 이번 정권 잡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없다.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대구 같은 경우도 수성구는 아직 덜 빠졌어요. 물론 빠지고는 있지만 아직 2020년 수준도 안 빠졌는데 투기 과열 지구부터 해제해줬죠. 조정 대상 지역은 해제하면 너무 반발이 심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창원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오르고 있는데 해제가 들어갔죠. 여순강 같은 경우는 갭투기 들어가기 굉장히 용이한 지역이라서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는데 다 해제해버렸죠. 그러니까 외곽부터 부흥시키는 거죠. 왜 외곽부터 부흥시킨다고 그랬어요? 똘똘한 채가 떠야 되는데, 자, 지금 똘똘한 채를 어떻게 사야 되죠? 얘가 뜨기 위해서는 진짜로 막 여기 여건이 너무 좋고 이런 건 이미 시기 지났어요. 여건이 좋고 이런 게 아니라 뭐가 돼야 돼요? 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왜냐면 진짜 똘똘한 채라고 할 정도는 15억 이상의 고가 주택일 테고 그 고가 주택들은 대출이 나오지 않죠. 그러면요, 방법이 어디서 진짜로 현금을 많이 마련해 오는 방법밖에 없다. 그런데 찐 현금 부자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지금 막 반포가 어디 신고가 거래됐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도 거래량은 극단적으로 줄어든 이유죠. 그러면은 그 똘똘한 채 프레임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순간적으로 현금이 많이 마련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이요? 코인 대박난 사람들, 혹은 주식 대박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샀는데 지금 코인 주식시장은 박살이 났죠. 그러면 이제 누가 사야 돼요? 다주택자들이 고점에서 팔아서 처분하고 그 차익으로 1주택으로 갈아타면서 똘똘한 채를 매입을 해줘야 된다. 근데 문제점은 뭐예요? 코인이나 주식시장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계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부동산 역시도 지금 세계적으로 고점이 꺾이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꺾이지 않았죠. 그래서 아직 심리가 남아있긴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점에 처분할 수 있도록 마련해줘야 되는데, 똘똘한 채는 어차피 여러가지 규제가 다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가지고 사면 문제는 없어요. 그러면 그 현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요걸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려면 어디를 풀어줘야 돼요? 중심부가 아닌 외곽, 특히 다주택자들이 많이 매입할 수 있는 지역들. 그런데 수도권은 지금 풀기에는 굉장히 반발심이 크죠. 그러니까 지방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거죠. 특히 지방에는 하락세가 지속된 지역들. 왜냐면은 수도권과 달리 대부분의 지방에서 실수요가 빠지고 있고 공급은 과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지역을 풀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막 치고 올라가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인 지역들을 먼저 풀어서 한번 간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해제 기준을 보면요, 어떤 기준을 갖춰야 돼요? 조정 대상 지역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그런데 지금 물가는 치솟고 주택가격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 그 다음에 전매 거래량, 그 다음에 주택보급률, 자가보유율, 이런 거 나오는데 핵심은 요거랑 요거였는데 요건 지금 전매 다 막아놨으니까 청약 경쟁률 떨어진 지역들을 위주로 풀어준 거죠.
그래서 정량 조건과 정성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는데 정량 조건이 이거예요. 조정 대상 지역에 해당되는 요건들을 최근 2개월, 3개월 동안 만족하고 있느냐. 그래서 정량 조건은 대부분 충족이 됐어요. 왜?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집값은 전반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뭘 지금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정성 조건. 정성 조건이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주택 투기 성행 또는 우려 지역이나 분양 과열 지역. 자, 그러면은 다른 지역은 둘째 치더라도 자, 보세요. 정성 조건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들썩이고 있다는 지역들은 건들면 안 되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요, 뭐라 그래요? 규제 지역 풀어도 글쎄 이런 분위기였는데 대구하고 세종은 풀린다고 하니까 들썩이는 분위기가 나온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적어도 여기 두 군데는 풀지 말아야지. 그런 것처럼 푼 지역 중에서 대부분이 해당이 되지 않는 지역들이다. 대전 같은 경우에 이미 침체됐는데 언론에서도 뭐 엄청나게 띄우고 있지 않고, 대구 같은 경우는 침체가 훨씬 오래되었지만 너무 투기 수요들이 번번이 벼르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사실 벼르고 있느냐 대구를? 아니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기사들 자꾸 띄워주면은 정성 조건 만족하지 않아 라고 막아버려야 진짜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이 되는 거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대구가 뜬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핵심은요, 실수요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뭐 규제 지역에 지정하면은 실수요들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이게 뭘로 넘어왔다? DSR로. DSR로 넘어오면서 투기 수요들이나 문제가 되지 사실은 실수요들은 규제 지역에 대한 문제점이 거의 없다. 서울 경기랑 전국 거래량 뽑아봤는데 여기가 2021년 7월이죠. 이때부터 뭐가 시행됐어요? DSR 1단계. 그 다음에 2022년 1월. 이때 2단계가 시행이 됐죠. 왜 4월까지만 뽑았냐? 5월, 6월이 너네한테 불리한 데이터가 있어서 뽑은 거 아니냐? 아니요. 5월, 6월은 거래량이 더 침체됐습니다. 그런데 왜 4월까지만 뽑았냐? 오늘 6월 30일인데 5월 31일까지 결과가 나오려면은 7월 2일이 돼야지 결과가 나오니까 정확히 거래량 결과가 나온 데까지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4월까지 뽑았으니까 시행된 7월부터 4월까지 10개월, 그리고 9월부터 6월까지 10개월, 이렇게 비교를 해봤다. 근데 딱 봐도 거래량이 엄청나게 줄어든 게 보이죠. 평균을 뽑아왔어요. 자,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반토막 이상으로 줄었죠. 물론 금리 상승의 영향도 있습니다. 전국 같은 경우도 거의 반토막까지 줄었다. 문제는 뭐예요? 7월에 DSR 3단계가 들어가죠. 또 7월에 빅스텝이 예정되어 있죠. 물론 빅스텝은 확정된 건 아니고 6월에 물가 상승률이 6%가 넘어가면 7월에 빅스텝을 단행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5월보다 물가 상승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6%가 넘을 가능성은 충분히 높죠. 그러니까 빅스텝이 아니더라도 베이비 스텝은 당연히 된 거고 빅스텝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면은 오히려 더 대출 안 나오고 오히려 더 금리 올라가는데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겠느냐? 그러면은 실수요들이 유입되기 힘들어지죠. 투기 수요들도 금리 봐야 되죠. 전세가가 떨어질 수가 있고 또 황금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기 수요들이 지금 따라서 들어가는 거, 해제됐으니까 지금 들어가야지, 이런 건 진짜 멍청한 짓이다. 결론, 생각보다는 덜 풀었다죠. 그렇다고 잘 풀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 하는 거 보면은 부산이든 세종이든 아까 이야기 나온 뭐 광주나 뭐 이런 데들도 다 풀릴 가능성도 있었으나 이런 데까지는 풀지 않았다. 왜냐면은 지금 핵심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지역은 따로 있죠. 서울이나 강남 쪽, 이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죠. 그리고 외곽 지역은 이제 처분할 수 있도록 다주택 퇴로길을 열어주는 거다. 앞으로 이런 정책들은 꾸준히 나올 겁니다. 언제처럼요? MB 때처럼. 근데 MB 때 6.21 대책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풀었고요. 주정신보다 규제 지역도 훨씬 더 강력하게 풀었다. 그래서 집값은 올라갔지만 채 1년도 못 갔죠. 왜? 금리 그때는 인상기도 아니었는데 경기가 침체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플러스 금리 인상에다가 이번에는 DSR까지 강화가 됩니다. 다음 달에. 그렇다면은 지금 주정심 회의 내용대로 저기 들어간데 지금 사야 돼요. 규제 풀렸다고. 지금 집값에 여력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을 테고, 여력이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관망했는데 갑자기 풀리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올라봤자 반짝이고 들어올 수 있는 투기 수요들은 한정되어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DSR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규제가 풀려도 실수요자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기로 들어가면 어차피 뒤집어 쓰게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정심 회의 내용에서 정부의 방향은 발표가 되었죠. 방향은 발표가 되었는데 세게 못 나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질질 끌다가 보합세 길어지고 하락세도 더 길어지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